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측면승부사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오죠? 네, 곽수종 박사도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아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모양입니다. 저도 뭐 겨우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예산안 협상 과정 뒷얘기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그 이유가 뭔지 2부에서는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수요일 3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이죠. 오늘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상위 10%는 제외된 아동수당 문제, 그리고 8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문제, 그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제가 조금 전에 85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5세네요.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역시 뭐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선방을 했다, 국민의당 실리를 챙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하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그동안의 얘기, 또 앞으로의 이제 전략, 입법 전략, 이와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도 뭐 잘 된 것 같다, 잘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격려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 받으셨어요? 네. 네.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제군요, 그제. 예. 그 예산국회 마무리한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네, 우선 법정 시한을 넘기게 돼서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안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 사람 중심, 그리고 일자리, 민생, 안전, 이런 게 중심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소위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들인데, 그런 것을 만드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원칙을 최우선에 놓고 협상에 임했는데, 우선은 일자리, 복지,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야당이 반대할 때 참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 이 첫 해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의 방향,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 이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고요. 그래서 생명안전 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공정과세를 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를 지켜내는 데는 크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주춧돌을 놨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평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한 80점. 그러세요? 네. 저는 한 85점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아유, 저보다도. 감사합니다. 저보다. 네. 네. 예. 아니, 10월 이후에 아예 술도 끊으셨고, 네. 몸무게도 빠지셨다 그러던데, 얼마나 빠지신 겁니까? 한 5kg 빠졌습니다. 아이고. 요번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정기국회고 또 법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예산이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추경 때부터 이 예산안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네.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많이 변경되어 있어서 또 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네.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술을 안 마셨죠. 아, 그러셨구나. 네.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네. 아쉬웠던 대목 어떤 부분인가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2인 이상 가구 그 소득 그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상징성을 허물은 거거든요. 네. 이건 참으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동수당은 특히나 저출산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당에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해서 저희가 타협점을 찾아 10%를 양보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게 시기를 좀 늦춘 건데, 아동수당은 7월에서 9월로 2달을 늦췄고요. 네. 기초연금은 원래 4월이었는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원래 7월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9월로 늦춘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을을 지키는 위원회라는 을지로 위원장 하면서 정말 서민의 삶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정말 살림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한테 5만 원, 1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정말 절박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정부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들이지 못하게 된 것,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참으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렇게 시행 시한을 이제 뒤로 늦춤으로 해서 네. 예산이 남은 부분이 지금 SOC로 간 거 아닌가요? 지역 이런 그 사업들 좀 요청 들어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쓴소리들도 좀 있던데요. 네,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해서 SOC 사업이 좀 늘었고요. 네. 의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만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그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우시죠? 네, 아쉽죠. 저희가 12,221명, 이게 이제 중앙공무원, 현장 서비스를 하는 중앙공무원, 중앙국가직 공무원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한 5,000명, 6,000명 이렇게 하고, 국민의당도, 그러다가 절충을 해서 결국은 9,475명으로 했는데, 네. 한 25% 남짓되는 거거든요. 25% 남짓을 그렇죠. 줄인 거거든요. 네네. 그건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또 우리 사회에 그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겪으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현장에서 봉사하는, 현장에서 이런 사고를 막고 또 이 안전을 유지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자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력인데, 이것을 한 2,000명이 더 넘는 그런 인력을 줄이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로 보면 네. 지방직이 15,000명은 유지되고요. 또 국가직으로 수시직제가 있는데 그게 2,779명 이렇게 돼서요. 처음에 3만 명 예상했던 데에서 보면 한 90.8% 정도는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렇게 패싱 논란도 지금 이제 일부 있는데 네.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좀 약간 패싱을 시키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곳이고. 네. 저희들이 내놓은 이번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의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원래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가는 그런 역할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또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너무 반대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되고 한 번도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12월 2일을 못 지켰거든요. 네. 여기에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발목 잡는 게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아, 네. 그 SOC 예산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전혀 못 챙겨갔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영남에도 예산이 갔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뭐 SOC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또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고 그랬죠. 아,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체성이 다르다 그러는데 국민들 삶을 중심으로 보면 그 정체성이 다르는 것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저는. 아, 네. 그 법인세 이번에 개정안 통과된 관련해서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그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어쩌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자유한국당이 왜 그 부분을 놓쳤다고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은 이번, 협상을 하고 그 합의해서 발표한 거를 서명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제 네. 들어와서,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와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뜻밖의 어떤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밀실 야합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국민의당 권인희 수석 부대표 간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네. 개헌안이랄지 선거제도 개편 관련한 부분에서 양당이 좀 합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박홍근 의원하고 권은희 수석 간에 네.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개헌과 선거구제를 추진해 가는데 노력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하는데 반드시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네. 그건 지금까지 1000번 만번 외쳤던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돌아가고 있고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헌은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모든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을 걸었던 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문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밀실야합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무슨 네. 거의 공문처럼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내용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예산안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빨리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자. 그래서 합의안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던 거고.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거 하면서 양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이 체육회와 관련해서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건 빼자고 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거였고, 저희는 국민의당이 그걸 요구하면 우리는, 공수처법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고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네. 호흡이 잘 맞으셨던 것 같은데, 협치가 두 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거 맞죠? 최종적으로 협치가 잘 이루어졌죠. 저희로서도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에서 상당히 양보를 했고. 네. 또 국민의당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이제 정치는 지금 여소야대, 저희도 121석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력을 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온, 합의안
법이고 그 합의한 대로 처리가 된 것이죠. 네. 그럼 국민의당하고의 정책 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지금 이제 개혁 입법, 이번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있고요. 정말 그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중소기업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고요.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저희 당만의 힘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하고도 같이 손잡고 바른당하고도 손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법안들 자유한국당이 같이 손잡아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또 이 민주주의를 더 안착시키는 국정원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부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에 곽수정 박사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부터는 또 곽 박사께서 진행을 다시 할 겁니다. 저는 측면 승부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